안녕하세요. 이선을 전문가입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7월이죠. 그런데 이제 7월에는 모든 보험이 이제 좀 개정이 됐습니다. 보험료 좀 조정도 있었고요. 이제 실손도 4세대 실손이 이제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제가 딱 두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험 리모델링에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아주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보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보게 되면 보험을 이제 나는 몇 년 전에 가입했어. 그런데 지금 보험을 보니 옛날 보험은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가입을 했으면 10년 전에 가입을 했었을 당시에는 그 보험이 최고의 보험이었습니다. 최고. 하지만 보험이라는 건 계속 변화하잖아요. 쭉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실손 같은 경우는 예전 실손이 상당히 좋았죠. 1세대 실손은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이제 실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그 다음에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3세대, 이번에 이제 4세대가 되는데, 실손은 옛날 실손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실손보다. 하지만 이 모든 보장, 수술비나 진단비나 등등등 하게 되면 이런 보험들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도 발전이 하고요. 그리고 모든 다른 산업도 변화하듯이 보험도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리모델링이 이제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내 보험을 무조건 깨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보험의 리모델링은 무조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게 절대 능사가 아니세요. 내가 어떠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이 보험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뭔지라는 거를 좀 판단하셔야 되시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유지 중인 보험 도대체 언제 가입하셨나요? 하시게 되면 저희가 보험이라는 게 종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형은 이제 하나의 증권에 암 진단비든 뭐든 등등등 수술비든 다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간 게 있고, 그다음에 간편보험이 있고 자녀보험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종합형 보험을 2018년 전후에 가입을 했는지를 보시는 거와, 간편보험이 이제 2019년 전후로 가입을 했는지, 자녀보험도 2019년 전후로 가입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시는데, 이 종합형하고 이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담보가 좀 많습니다. 어떤 거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이제 다시 탑재했어요. 요 뇌혈관하고 허혈성 같은 경우, 특히 뇌혈관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에 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 뇌혈관 진단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근데 요 담보 자체가 새로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 무해지. 이제 2019년 전후에 이 무해지 보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무해지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나 100세 만기로 한다 했을 경우에 20년 동안은 내가 꾸준하게 보험을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되는데, 20년 안에는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을 안 주겠다. 그래서 이제 무해지인데요. 대신에 해지를 안 하는 조건에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했었죠. 그래서 2019년 전후로 해서 이 무해지 보험이 나와서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가 하나의 질병당 한 번밖에 수술비가 지급이 안 됐는데, 이제는 2020년부터는 수술비가 매회 지급된다라는 게 좀 달라졌어요. 이때랑. 그다음에 자녀보험도 마찬가지로 무해지 플랜이 있고, 자녀보험 자체에서 이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의 이제 좀 약간의 변천을 좀 보게 되면 2018년도는요, 이 2대 진단비라고 그러죠. 뇌하고 심장. 이때는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현재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고 지금은 또 이 허혈성의 좀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그다음 유사한 진단비도 이때는 암 진단비의 많게는 50% 정도까지 줬어요. 많게는, 적게는 10에서 20%, 많게는 50%까지 줬지만 지금은 일반암 진단비의 100%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유사암이 1,000만 원, 어떤 보험사는 2,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8대 질병 수술비 되게 좀 적었죠, 범위가. 그래서 5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회사마다 틀리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19대 질병 수술비 자체가 2천만 원까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30만 원. 근데 요거는 동일 질병당 딱 한 번만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회 지급을 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질병 휴유장애, 그다음에 1에서 5종 수술비 무해지 플랜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지금은 질병 휴유장애도 있고 1에서 5종 수술비도 있고 이제 1에서 5종 수술비도 뭐 1에서 5종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것도 매회 지급을 해드리는 게 있고 그다음 무해지 플랜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좀 추가돼서 이제 저희가 가끔가다 말씀드렸던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있죠.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비, 뭐 7대 기간 뭐 수술비, 그다음에 간병인 입원 일당 아니면 간병인 지원 일당 이런 게 다 지금 새로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지금 6월에 비해서 지금 7월이 이제 많이 보험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요 7월도요.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그 공문을 받고 있는데 7월도 이번 주까지만 뭐를 한다. 뭐 다음 주까지만 뭐를 한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크게 한번 바뀐 딱 달이 오게 되면 이 보험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나 A라는 보험을 출시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B라는 보험으로 다시 만들어버리고 또 B도 아니면 다시 C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보험을 1년에 바뀐다고 하게 되면 보험이 많이 바뀌어봤자 분기별로 1년에 한 4번 정도 바뀌었는데 요새는 한 달에 뭐 2-3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게 되면 저희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시게 되면 빨리 지금 가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보험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리모델링은 무조건 해지는 아니다. 말씀드렸죠? 해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 내가 10년 정도 부었고 한 8년 정도 부었는데 그 보험 무조건 해지해야 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셀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컨설팅을 받아서 내가 이 보험을 정말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 업셀링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세요.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업셀링이 좋다 하시게 되면 업셀링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업셀링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옛날 보험도 좋은 게 상당히 많고요. 일단 암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이 있잖아요. 이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업셀링형 정말 안 좋은 보험이다. 좀 필요 없는 보험이다 하게 되면 컨설팅형으로 가야겠지만 이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항상 업셀링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암 진단비를 업셀링으로 500만 원, 유사암 진단비를 500, 그다음에 뇌혈관 1000, 허혈성 1000, 119대 질병 수술비 1000,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을 1000을 놓고 컨설팅은 이제 딱 이제 이렇게 진단비 같은 경우는 딱 곱하기 1을 하시면 되세요. 이랬을 경우에 보험료는 얼마가 되느냐?
요거는 이제 20년나 100세 만기 이제 무해지형입니다. 무해지형이고 요건 납입 중 이제 제로고요. 그다음에 납입 후는 50%를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비갱신형. 비갱신형이죠. 이랬을 경우에 업셀린형 같은 경우는 20세 같은 경우는 남자는 41,000원, 여자는 43,000원. 40세 같은 경우는 74,000원, 66,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컨서틀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컨서틀형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갖고 계신 보험에 비해서 한 2, 3만 원 정도 업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셀링형 같은 경우는 기존 보험을 해지를 안 합니다. 해지를 안 하고 그냥 정말 근데 필요 없는 담보 같은 거는 배서 처리를 해갖고 빼야겠죠. 해지를 안 하고 그냥 저렴한 보험료로 그냥 이 업셀링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이 종합형도 있고 그다음에 간편보험도 있잖아요. 요새 아프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 간편보험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상하게 건강체에 비해서 간편보험이 담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 간편보험도 2019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019년도 이전의 이 간편보험과 현재의 간편보험을 보게 되면 예전에 간편보험은 그냥 무조건 3, 2, 5로 나눴습니다. 3개월 안에 어떤 의사의 재진단, 2년 안에 어떤 수술, 5년 안에 뭐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런데 보험료가 상당히 높았어요. 상당히 높았는데 요즘은 이 간편보험도 좀 경증인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뭐 고혈압이 있든지 당뇨가 있든지 이제 경증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너무 보험료가 비싸다 해서 보험료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간편보험이 322, 뭐 335, 뭐 신335, 그다음에 5가 있고요. 그다음에 1도 있습니다. 이 간편보험 안에 내가 정말 뭐 3년에 나 입원했어. 그럼 나 가입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무조건 거의 다 가입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5만 보는 뭐 5년 안에 암이든 뭐 어떤 그 중대 질병 안 걸리셨으면 무조건 가입이 되시는 거고요. 1년 안에 입원 수술만 보는 또 보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은 거의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에 그 처음에 나왔던 간편보험은 이대 진단비는 그냥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딱 두 가지만 나눠졌습니다. 근데 요걸 지금은 뇌혈관, 그다음에 허혈성도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질환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도 이제 1,0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갔지만 지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도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 있고 특정 질병 수술비도 18대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똑같이 119대. 요거는 건강한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질병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1에서 5종 수술비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 납입 면제. 이때 납입 면제는요. 뇌출혈이 돼야지만 납입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3대 질병에서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출혈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9% 미만입니다. 뇌출혈 걸릴 확률은. 그런데 지금은 뇌졸중만 돼도 납입 면제가 된다. 이 뇌졸중 한 68.5%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 무해지 플랜도 당연히 지금 현재 보험의 간편보험은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형보다 이제 더 큰 변화, 이 간편보험이 상당히 많이 아주 자주 좋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강조를 해서 이건 꼭 가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놨는데요. 업셀링형은 암 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 이제 뭐 119대 질병 수술비는 이제 뭐 500만 원. 여기에 뭐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있고요, 허혈성 질환 수술비도 있고. 근데 컨서틀형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곱하기 한 2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가 간편 건강보험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간편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20년 갱신이에요. 물론 간편보험도 비갱신은 있지만 이걸 간단하게 해서 이제 20년 갱신 자료를 제가 좀 만들어 왔는데요.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남성은 14,000원 정도, 여성은 18,000원. 그다음에 50세는 67,000원, 뭐 6만 원. 이제 컨서틸령 같은 경우도 30세 남자 같은 경우는 19,000원, 여성은 28,000원. 뭐 40세 여성은 48,000원 정도,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보험 리모델링에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제가 여기 보이시죠? 지금 유지 중인 보험 언제 가입하셨어요? 보면 2018년도, 19년도 전후로 그 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 지금 잘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험이 또 얼만큼 좋은 보험인지 한번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종합형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면 종합형 간편 2018년도 전후, 2019년도 전후 했을 때 이 신담보와 이 내열관하고 허혈성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렇다고 지금 보험이 정말 좋다. 오케이 지금 보험으로 갈아탈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년도 지났는데 5년 전에 보험이 되게 좋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5년이 지났을 때 이 5년 후에 보험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2021년 7월 현재의 보험에 대해서 최고로 좋은 보험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보험 중에서 보험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 번 살면서 한 번 또는 아니면 두 번,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세네 번도 계속 해보셔야 되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녀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놓으셨다. 그러면 1세에서 가입을 했는데 자녀가 20세가 되고 30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입한 보험보다 20년 후에 보험이 더 좋을 수도 있고 30년 후에 보험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마찬가지로 20년 후에 네 보험을 한번 돌아봐라. 30년 후에 네 보험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지금 보험이 제일 좋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은 가끔가다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7월의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허혈성하고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심장 질환은 허혈성보다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혈성은 I20부터 I26 코드까지 딱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심장은요.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부정맥이라고 그러죠. 부정맥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심부전도 있으시고요. 뭐 심방세동 및 요것도 있으시고 급성 심근염도 있으세요. 이거는 허혈성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질환 진단비가 요새는 좀 더 필요한 지금 시대가 또 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술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이 플랜은 제가 어떻게 만들어 왔냐면 요거는 이제 그 간편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2,000 넣습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2,000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허혈성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심장질환 진단비와 허혈성도 같이 넣고요. 심장질환 진단비 또 넣고 심장질환 수술비 또 넣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딱 이렇게만 가입이 또 가능하세요. 요 딱 두 개만 넣어서 보험이 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40세 남성 같은 경우는 28,000원, 여성은 19,000원 정도. 50세가 돼도 남성은 63,000원, 여성은 43,000원. 뭐 심장 질환만 나는 뭐 심장 질환만 난 뇌혈관 다 있어. 그래서 난 심장 질환만 넣으면 돼. 했을 경우에는 남성 40세는 17,000원, 여성은 7,000원. 뭐 50세는 남성은 34,000원, 여성은 15,000원. 상당히 저렴하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갱신이에요. 제가 그 갱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찬성하는 편인데요. 40대 중반, 중후반부터는 20년 또는 30년 갱신은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은 제가 통계학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통계학. 보험료가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보험을 제일 많이 지급하는 나이가 50대 중후반부터요. 70대 중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만 충분하게 보장을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 해서 저는 20년 갱신 또는 30년 갱신, 40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는 저는 갱신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보험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1만 원의 행복이라고 했는데 1만 원대의 행복입니다. 1만 원대. 근데 요거는 조금 오늘 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건강체밖에 안 되세요. 아쉽게도 유병자는 좀 안 되시는데 이건 어떤 거냐? 이게 좀 특이해요. 수술보장 특약도 1,000만 원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재장애 했을 때 3에서 100% 있을 경우에 2천만 원 한도로 갖고 장애 지급료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50%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2천만 원에 50%인 1,00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좀 웃긴 보험인데요. 뇌 수술하고 심장 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비도 따로 드리고요. 500만 원씩 12개월로 확정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500만 원씩 12개월 얼마죠?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수술만 해도. 그런데 요 림프절하고 장기 관련 수술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해갖고 6개월을 확정 지급해드리고 이 스텐트를 박으시거나 척추 고정술을 하셨을 때도 100만 원씩 3개월을 확정 지급하는 이런 보험이 있어요. 여기에 또 특이한 이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가 2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보험료는 얼마다? 남자는 40세 기준은 15,000원, 여자는 19,000원. 그다음에 이거는 또 20년 갱신짜리 남자는 2만 원, 여자는 23,000원. 60세가 해봤자 여자는 56,000원, 남자도 56,000원 정도 되고요. 10년 만기는 47,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세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의 행복이라고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이 보험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뇌혈관 질환 수술비, 뭐 허혈성 질환 수술비 뭐 해갖고 뭐 1,500만 원, 2,000만 원 드립니다. 한 방에 드립니다. 예,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담보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주요 뇌 수술로 해서 심장 수술했을 경우에 다달이 500만 원씩 12개월 정도 받으시게 되면 6천만 원이나 돈을 받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보험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또 상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요건 좀 웃깁니다. 요거는 2만 원의 행복이에요. 이거는 어떤 보험이냐?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좀 이제 또 다시 이제 4차 유행이 오네 만에 그래서 지금 또 많이 많아지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지금 뭐 2주 후에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백신을 이럴 때 아나필락시스 진단이 온다. 이래서 응급으로 아나필락시스가 오게 되게 되면 그냥 보험금으로 200만 원 드리고요. 그냥 아나필락시스 같아 해서 진단비 응급이 아니고 했을 경우는 10만 원 드려요. 그리고 이제 격리실에 입원 음압 이제 치료실을 하게 되면 100만 원. 그다음에 또 격리실에 입원하시게 되면 이제 100만 원을 드리는데 이 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여성분들이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이프 시술에 대한 수술비입니다. 이 하이프 시술이 뭐냐? 자궁근종이죠. 이 자궁근종 있으신 분들은 고주파로 해서 자궁근종을 이제 고주파로 쏘죠. 지진다고 하는 거죠. 이제 태워버리는데
이 하이프 시술은 자궁근종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하이프 시술을 하십니다. 이럴 때 수술비를 얼마 주느냐? 200만 원을 드려요. 200만 원. 이거 여태까지 나왔던 보험사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갖고 나온 겁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담보가 아닐까. 예전에 모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수술비가 있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실금 수술비라고 해갖고 뭐 방구자는 250만 원, 뭐 항구자는 뭐 500만 원 해갖고 이제 이 수술비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여성분들 이 자궁근종은 20대도 많이 생깁니다. 그죠? 30대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이 보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자궁근종이 있어서 하이프 시술까지 하게 되면 여기에 질병수술비가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토탈 230만 원이 나간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보험의 특징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다빈치 로봇 수술 있죠?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이 갑상선하고 전립선한 제외로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다빈치 로봇 수술했을 때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다음에 갑상선하고 전립선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을 드리고요. 여기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2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심장 질환 수술비도 3천만 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료는 얼마냐? 상당히 비싸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2만 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50세 기준에 남자는 2만 3천 원, 뭐 여성은 16,000원. 60세는 뭐 남자는 3만 5천 원, 여성 2만 1,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 했을 때 이 모든 코로나, 하이프 시술, 다빈치 수술, 뭐 고주파 수술, 감만 하이프까지 다 했을 때 2만 원대면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 지금 모든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하이프 이제 수술에 대한 담보는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또 언제 또 바뀔지 몰라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입하는 보험이 최고의 보험이에요. 지금 7월 5일이죠. 7월 5일날 가입하시는 보험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계속 변화한다. 그래서 보험은 리모델링 할 때 무조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해지한 다음에 재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보험과 지금 보험을 결합을 해서 좋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허혈성보다 더 넓은 범위의 심장 질환을 생각하셔야 될 때예요. 이 심장 질환 부정맥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정맥.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여성 특화 질병 보장이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하자 했을 때 하이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히트를 좀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한 거에 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단돈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한번 보장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